자, 여러분, 베네수엘라가 아마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고 하면 아마도 저기 베네수엘라가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뭐 하와이가 더 아름다운데 여러분들 베네수엘라의 저 하늘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거기다가 구름이 있고 폭포가 있고 아름다운 숲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데예요. 자, 베네수엘라 하면 또 유명한 게 이 미녀들인데요. 예. 베네수엘라는 그 미녀 대회에서 1등 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쁜 여자들이 참 많다고 하죠. 베네수엘라. 또 베네수엘라는 뭐가 좋냐면은 산유국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석유가 제일 많은 곳이 베네수엘라예요. 제일 많은 곳이 베네수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베네수엘라가 말이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길거리에 있는 이 아저씨는 빼싹 이렇게 말랐습니다. 이게 사람인지 걸어다니는 시체인지 앙상하게 말랐죠. 살아는 있네요. 앉아있는 거 보니까. 베네수엘라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자 이렇게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아름다움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을 벌리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먹을 거를 달라고 눈물을 지으면서 울부짖고 있죠. 먹을 걸 달라고. 자, 이게 왜 다 이렇게 됐냐? 자, 이자 때문이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뻘건 위에 저런 자들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자가 이런 짓을 합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이거랑 비슷하죠? 얘랑 아주 비슷합니다. 김정일, 김정은이 이렇게 빨간 꽃으로 주변을 장식하는 이거하고 베네수엘라의 이 독재자가 하는 짓하고 보면 똑같죠. 이렇게 시뻘건 거 가지고 주변을 장식하는 것을 좋아하는 놈들은 다 이렇게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갑니다. 빨간색 정말 싫어졌어요. 정말 싫어졌어요. 빨간색. 자,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의 이하경이라는 사람이 그 제목을 경제 철학 전환의 마지막 기회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역시 현재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데 대한민국의 경제 철학이 지금 잘못됐다. 대한민국 경제 철학을 바꿔야 한다. 그 바꿔야 하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을 이하경이가 쓰고 있는데요. 이 이하경이가 쓰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베네수엘라는 1950년까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4위, 미국 1등, 스위스 2등, 뉴질랜드 3등, 4위 베네수엘라. 그렇게 잘 살던 나라가 베네수엘라다. 1인당 국민 소득이 세계 4위.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였죠. 자,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고 환경이 너무나 좋았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그런 나라였다. 그런데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렸다.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466, 465 매장량 세계 1위 이랬는데 거지처럼 쓰레기 주워 먹는 나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하경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냐? 나쁜 이념 탓이다라고 했어요. 자, 나쁜 이념 탓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사회주의 실패한 것은 사회주의 실험 때문에 나쁜 이념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망한 거다. 자, 그리고 또 좌파인 요번에 문재인 임종석 이 패거리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발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사회 곳곳에 희망사다리가 약해서 지금 한국에는 희망사다리가 무너졌다. 희망사다리가 허약하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안 좋다. 이딴 소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하경이가 주장은 뭐냐면 기업가의 혁신을 유도하고 그것이 국가와 정부의 역할인데 그래서 국가와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를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그런 경제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하경이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하경 씨가 끝에 누구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 때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구체적이어야 하고 명백한 팩트를 가진 그런 이념을 그런 팩트에 기반한 경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하경이가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하경 씨가 참 그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실장이지 않습니까? 아는 것도 많고 똑똑한데 이 사람이 문제점을 지적하고도 있어요. 좌파 이념으로 하면은 못 살게 된다. 자, 그래서 이하경이가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사례를 들은 게 노무현 정권 때 변양균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철저하게 이념적이죠. 이하경이는 나쁜 이념을 비판하면서 창의와 혁신을 주장하면서 그 사례로 들은 것이 노무현 때의 변양균의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런 거를 공리공론이라고 합니다. 이하경이가 한 말 중에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맞습니다. 이것이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창의와 혁신의 국가를 만들 것이냐? 그것을 보다 임팩트 있게 정말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실장이라면은 정확한 설득력 있는 그런 자료를 제시를 해줘야죠. 노무현 때 변양균이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제가 창의와 혁신을 대한민국에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거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2016년 내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예. 가장 혁신적인 국가 한국이 세계 1등. 2016년도 가장 혁신적인 국가 한국 1등. 그런데 문재인이 들어선 2017년 세계 11위, 2018년에는 세계 12위, 노무현 때 대한민국 혁신 성적이 이렇게나 많이 떨어졌어요. 자, 2017년에 한국의
혁신 순위가 11위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11위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도 글로벌 혁신지수 한국이 12위. 그러니까 지금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실장 이하경이 지금 현재 문재인 임종석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 좌파 정책이 잘못됐다. 사회주의 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예를 들면서 결론은 창의와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서 사례를 노무현 때 변양균이를 인용을 했는데 그건 틀렸다. 박근혜 대통령님일 때 세계 1위의 가장 혁신적인 국가를 우리는 이미 본 적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다시 창의와 혁신 국가로 만들려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을 복귀시켜라. 박근혜 대통령님을 청와대 대통령 자리에 복귀시켜라. 이런 말을 이하경이가 칼럼에서 했어야죠. 이런 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한국의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지식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언론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뭔가 아는 것 같기는 한데 양심이 실종됐고 진실이 실종됐고 이런 통계나 역사적인 팩트에 기반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에 관한 한 어떠한 진실이 나타나면 눈을 감아버리려고 해요. 분명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였다라는 것이 2016년에 증명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국가를 만들었던 박근혜 대통령님이 훌륭하다라고 위대하다라고 이러한 업적을 이루신 분이라고 신문 칼럼에 써야죠. 어디서 갖다 쓸 데가 없어서 노무현의 변형균 실장 이야기를 갖다 쓰냐고요. 무슨 알탱이도 없고. 노무현 때 변양균이가 무슨 창의와 혁신 경제를 한 적이 있어요. 실증적으로 국가를 창의와 혁신으로 만든 인정된 입증된 신뢰받는 전 세계가 인정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때 이미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이하경 씨.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하경 씨랑 무슨 개인적인 원수가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이하경 씨는 만나본 적도 없고, 무슨 감정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제가 논평을 하다 보니까, 이하경 씨 글이 잘 나가다가도 끝에 가서 이상하게 빠져서, 그러한 현상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인들이 진실을 외면하려는 그 습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언론인들이 좀 두 눈 똑바로 뜨고 진실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